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저주의 폭탄을 퍼붓는 그런 정치판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냐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과 함께 이를 어떻게 방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대변인인 김규현 의원, 제주 출신 김규현 의원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느냐.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왜 물 건너갔느냐? 윤석열 정권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이 국가 신용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다. 그런데 부산 엑스포가 점지될 수 있겠느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태리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 이런 입장을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은 뭐든지 이 꼴이다. 어떤 최고위원이 그 곁들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하는 일은 매번 이런 꼴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에 잼버리까지 망친 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망신을 당했는데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언감생심 거기에 낙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에는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됐다. 물 좀 먹어봐라. 부산 엑스포 유치가 윤석열 정권의 공로로 인정되는 거 보기 싫다. 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저주지요, 저주. 저주고 막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이 한 이 말, 물 건너갔다. 이건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를 잘못 운영한 결과이다.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잼버리의 실패라고 치면 전적으로 100% 윤석열 정권 책임인가요? 전적으로 100% 책임입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 지난 그 5년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유치되고 법률도 새만금 잼버리라고 아주 몹질을 해가 법률 특별도 만들고 예산도 퍼붓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게 1년 3개월 전에 인가할 때는 잼버리 개최 예정지의 기반공사가 37%밖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인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계받고도 왜 최선을 다했느냐. 그 부분 정치적 책임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초적 책임은 민주당 정권에 있지요. 왜?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지금 잼버리 터에 공사가 미진했던 거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 전라북도 지사 그리고 민주당 핵심 간부들 이래놓고도 이 모든 책임을 가령 실패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게 씌울 수 있겠느냐? 지금 세계에서는 이 잼버리 개최지에 문제가 많았다. 거기에 뻘구덩이다. 그 다음에 더위가 이게 몰아쳤다. 아주 무더위였다. 그리고 태풍까지 올라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그런 대로 위기 관리를 잘했다. 분산 수용했고 태풍에 대비해서 분산 수용했고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보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암에서 K-팝 대회를 열어가지고 참가자 전원을 아주 만족해해서 전부 귀국시켰다. 그만하면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칭송이 사후관리에 인정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민주당 관련자들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주의 폭탄을 퍼붓는 이 행태는 우리 정계에 있어서 공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공리라고 하면 수학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지요. 삼각형 세 변의 합은 180도다. 아무리 삼각형을 변형돼서 되게 그려도 그렇다. 그리고 두 변의 합은 한 변보다 반드시 길다.
요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길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그려봐야 그 한 변은 두 변의 합보다도 적다. 이제 이런 게 공리고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야 간에도 이게 정책 경쟁을 하는데 아무리 상대방이 믿고 원수 같고 좀 심한 말로 한 막 이러고 싶은데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김규현 원내대변인이 한 그 말, 엑스포 물 건너갔다라는 그 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은 뭐든지 적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국가이익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가이익은 2030년 부산 기분 나쁘다. 그것이 개최돼서 막말로 개최됐을 때 민주당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김규현, 이재명 그대들 말이야. 그리고 모모 최고위원들 그렇지 않나?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런데 그냥 막 퍼부대. 정신 나간 짓이고 이성을 잃은 짓이고 최소한들의 공리도 무시한 짓이야. 취소해. 그 발언 취소해. 두 번째로 이 공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신 윤기중 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8.15 오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 별세에 대한 이 언론의 기사가 이제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대체로 92세에 별세했고 연세대학 교수를 했으며 56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연세대 교수에 취임했으며 그리고 66년에서 68년 2년간은 일본 문부성 장학교육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도쿄의 히도스바시 대학, 그러니까 일교대학이라고 하고 일제시대는 그게 동경상대라 그래가지고 동경제국대학과 동경상대가 이 경제상학부는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명문대학에 2년간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그리고 응용경제학, 통계경제학을 전공한 그래서 많은 공적을 남긴 분이다. 이런 딱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의 댓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은 빼고 동아일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만 딱 사실 보도로 한 그 기사에 동아일보 기사는 8월 15일 오후에 그 기사가 올랐는데 이 방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이 순간에 댓글을 봤더니 약 980개 아마 지금 1000개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댓글에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윤 교수님을 폄훼하는 얘기야. 친일파다 이거지. 친일파 아들을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열어가는 관계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친일파다. 민주당 성명도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초기에는 거의 70~80% 윤기중은 친일파고 그가 낳은 아들이 친일파일 수밖에 없다. 그 윤기중 교수가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66년에서 68년에 일본 문부성의 장학계획에 의해서 외국 학자들의 이 일본에 유학할 때 장학금을 대해주는 그건 아마 체제비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고 그래서 그 친일파 아들이 친일적인 발언을 한다. 요거는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건데 들여다가 보면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그 어제 오후부터는 명복을 빈다 하는 게 많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980개 중에 약 30% 이상은 친일파 아들 윤석열 이렇게 퍼붓는 거. 이 글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기중 교수께서 친일파였는가? 그 근거로는 66년, 68년 사이에 그 한일회담이 결착된 후지요. 65년 한일회담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뒤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일본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한국 학자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학자들도 거기에 1년 내지 2년 동안 체제비를 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 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1호로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가서 뭘 연구했느냐? 일본 찬양하는 걸 연구했느냐? 아니지요. 그 양반은 응용 통계학 전문가니까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 놈들 장학금 받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90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에 이 한일 문화교류기금이라는 게 창설이 됐어요. 양국에서 각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역시 일본 정부에서 주로 한국 학자들에게 6개월, 1년 또는 2년까지의 단기 체류하는 그런 방문 학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 문부성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해방 후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50년대 교수가 돼가 그 연구 성과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이 그런 응용 통계학, 응용 경제학의 연구 실적이 많은 데니 거기 가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일본 문부성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게 친일파다. 이러면 대한민국 친일파 아마 지금 수만 명일 거예요. 이런 아주 표피적이고 이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어이없는 얘기야. 그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 댓글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반박하는 댓글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에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 도시사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그거 친일파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게 퍼부어댄. 그 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이 폭압적인 댓글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아니냐? 그 알아봤더니 딸이 일본의 국사관 대학을 졸업해서 딸이 지금 아마 30대 후반일 거예요. 일본 말로는 고쿠시간 다이가쿠 국사관 대학.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흥룡회라고 하는 일본 우익단체, 조선반도 만주 중국 침략을 응원하는 흥룡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교가에도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아주 정말 극우적인 일본 대학인데 거기 딸을 유학시켰다. 그 토착 외고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걸 우리 이 전통적인 이 습관에는 원수지간에도 장례 상사가 생기면 그 자리에 모여 화해한다고 했어. 그저 명복을 빈다. 그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양반을 터무니없이 욕되게 하고 그 아들인 윤 대통령을 이렇게 흠집을 내는 이런 거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야, 이게. 근데 이게 큰일 난 것이 이게 정치판에서 이게 편가르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이렇게 악성으로 변질된 것은 정말 이게 딱한 일인데 작년 8월에 이재명이라는 자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그의 모든 행동을 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하기 위해서 온갖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퍼붓는 데서 이런 일까지 이렇게 발전이 됐다. 제가 이 하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스튜디오 천장인데 하늘과 땅을 우러러 정말 통탄할 아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쯤 이게 바로 잡혀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상당 기간 고민하는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